상권 안정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화 위원입니다. 2022년도 뭐 추경 그 감액을 다 하셨어요. 부분 그냥 뭐 잔액 안 남기려고 감액을 정확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최종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다 우리 감액하고 나면?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98% 9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2022년도 그 기금 운영 그을 보면 지금 상권에서 관리하는 게 이제 5개 광고 기금하고 청사 건립 기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청사 건립 기금은 뭐 486억을 더 적립을 좀 하시고 좋은 것 같은데 5개 광고 발전 기금은 수입이 7억 3천인데 지출이 9억 1,700만 원이에요. 그 주택과장님 이 지출 내역이 개괄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데.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출보다는 수입이 좀 많은 편인데 이번 해에는 유독 지출이 많았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5개 광고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가 일부는 이제 지출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당초에는 이제 그 과태료나 수입 증지 수입료를 잡았던 게 네. 예상치보다 좀 뭐 덜 나올 수 있고요. 이게 광고 5개 광고물 관련 수익금이 뭐 과태료, 강제 이행금, 5개 광고 수수료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적게 거쳤어요? 이제 뭐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수비에서 이제 이제 납부율이 좀 작년에 비해서 좀 저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5개 광고 수입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거는 매년 한 수입 증지료가 한 1억 정도 좀 거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좀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수익금이 적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출은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고. 예. 그것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금은 늘어야지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내년도에 좀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도시주택국 2022년도 본 예산 같은 경우에 338억으로 시작을 해서 요번에 이제 추경 감액 조치까지 하게 되면 445억, 14.58%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한 50억, 한 60억 정도가 본 예산보다 1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추경에 증액이 된 것 같은데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본 예산이 450억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전년도 2020년도대로 증액이 된다라고 하면 금년도 아니 2023년도 마지막 추경 같은 경우에는 5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예산 뭐 편성 비율은 사실 도시주택국은 하는 양에 비해서는 예산은 상당히 적죠. 그게 사실 이 평택 도시공사 쪽의 예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평택 도시공사 2023년도 예산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파악이 안 되셨어요. 그건 좀 한번 알려주세요. 지금 정해 시간 같은데 도시공사 지금 내년도 총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마도 이 도시주택국보다 한 10배 정도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거의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도시공사에 대한 어떠한 그 이 2023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별도로 예산 심의를 사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사실 많이 남아요. 위원장님 그거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그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본 예산 심의는 별도로 따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도시주택보다 적어도 예산이 한 10배 정도가 많은데 거기는 별도로 우리가 지금 심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한번 우리가 재고를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전문위원님도 그거는 한번 따로 그거는 상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 도시주택국은 도시재생 빼놓고는 다 뭐 행정 예산이고 해서 특별히 뭐 할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도시계획과 도시 디자인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게 광장관리 공공요금이 중심 대광장 2개소가 이제 증액이 되는 게 있어요. 6,900만 원. 그렇죠? 이 광장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2단계, 아, 5, 일단. 6, 7, 8 중심대 광장이 이제 준공이 돼서요. 그 전기료 뭐 그 유지 관리 뭐 신규죠? 신규. 네, 새로 다른 부서에서 이관된 게 아니라 네, 네. 신규란 말씀이시죠? 고덕국제 신도시 음. 광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도시개발과 도시경관 개선 사업 이거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사실 뭐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이제 경관 사업이 특히 이제 또 꽃바구니 이제 육교나 이런 교량 같은 데에 이런 이제 꽃바구니 사업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야 이거 뭐 예산 낭비 아니냐 이거 할 비용이면 뭐 다른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부 주민분들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해서 이거 다 해줘야 되느냐 이건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이게 매년 이렇게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으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산 혹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이제 뭐 단연생으로 좀 뭐 심는다든지 뭐 이런 뭐 방법을 찾아서 매년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꼭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매년 반복되지 않게 네, 계획을 수립해서 식재를 좀 하는 거를 그렇죠. 지금 현재에서부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보면 40페이지 안정리 커뮤니티 광장 조성 사업 중에 보면 이게 평택 도시공사 위탁 사업비가 있어요. 129억.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뭐 산출 내역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뭐 받아본 게 별도로 있나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없으시죠? 이 129억을 위탁 사업비로 그냥 우리 도시국에서는 그냥 비용을 주지만 예산을 주지만 이 예산에 대한 상세 내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들이 받아볼 방법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도시주택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평택 도시공사를 운운을 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129억이라는 예산을 위탁 사업비로 주면서 그냥 이거 한 줄로 된 거를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평택 도시공사는 별도의 예산 심의 꼭 필요합니다. 예. 일단 그거 한번 그거는 고려해 한번 주시기 상의해서 이건 자료를 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거는 자료를 배포를 해주세요. 오늘 예, 알겠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예. 그래야 이게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42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현장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안중, 서정, 원평 뭐 이쪽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 하는데 현장 코디네이터 지원비인 것 같은데 이거 한 사람이면 됩니까?
현재 공모가 완료된 사업이 아니고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하지만 거기에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한 명만 우선 채용하는 겁니다. 이 현장 코디네이터 지원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요즘에 특히 도시 재생 사업 하는데 보면 현장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채용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의 어떠한 그 지원 자격이나 또 뭐 전문직이나 뭐 이런 뭐 자격이나 뭐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를 뽑을 때는요, 저희들이 이제 그 전국을 한번 뿌려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지원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뽑긴 뽑는데 지금 자격 요건을 보면은 그 이제 다른 시군에서 코디네이터 했던 사람들, 그 경력이 좀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많이 뽑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경력이 좀 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지역의 현안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게 좋을 듯도 싶거든요. 이 타 지역에서 계시던 분들이 그냥 단순히 전문 지식만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 실정을 잘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투입돼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선정을 할 때에 평택 지역 출신들을 좀 가산점을 더 준다든지 해서 그런 분들이 현장 투입되는 게 적응력도 좀 빠르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언을 한번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달보드레 센터 이거 운영한 지가 한 1년, 2년 되지 않았나요? 1년? 요게 2022년 올해 1월 달에 준공이 나서요. 운영 안 하다가 내년부터 이제 이거를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을 운영을 세우는 왜 거예요. 안 하고 있었죠? 거기가 지금 커뮤니센터가 지금 앞에 네. 공사하면서 가림막으로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덜 됐습니다. 이것도 위탁 사업이죠. 요거는 위탁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누가 관리하죠, 이건? 요거는 주민협의체에서 이제 협의체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달보드레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냥 이런 정도만 투입이 되면 공공요금 정도만 투입이 돼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까? 다른 운영 경비 전혀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커피 카페나 이런 걸 운영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자체적 운영 업체에서 와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여기에 기본 공공요금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만 지출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달보드레 센터의 성격이 뭡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성격이 그냥 주민 공동체 활성화 뭐 이런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관리 감독은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좀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저는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본예산 32페이지의 도시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사업 개요에서 보면은 평생학습센터 건립 전까지 시 소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이렇게 적어 두셨더라고요. 과연 지금 꽃을 심으신다고 하는데 그 뭐 꽃만 심으시고 그 뒤에는 어떠한 계획이라던가 이런 건 있으신가요? 일단 꽃을
꽃을 저기 파종을 하고요. 식재를 하든가 보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좀 저기를 할 거고요, 의원님. 거기에 뭐 이제 다른 시설은 평색 학습센터가 들어서 가지고 뭐 정자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꽃길하고 꽃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그 주변에 테두리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펜스를 친 상태에서 안에다가 꽃을 심는다. 그러면 이게 과연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펜스는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그 토질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토질도 지금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통 꽃을 심는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거기를 만약에 갔다고 치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토지가 지금 안 좋다고 하시잖아요. 보통 뭐 다른 이제 꽃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뭐 공원이라던가 이런 데를 가면 사람들이 그 앞에까지 가거나 안까지 들어가 가지고 꽃이랑 같이 뭐 사진을 찍는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는 좀 매칭이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꽃길은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을 수 있게 꽃길을 안에다 만들 계획이고요. 좀 그리고 좀 1년생이나 그 다년생 위주로 해서 식재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접근성에서도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그 일대 주변만 보더라도 공원이 4군데가 있어요. 상서제 공원, 상서제 마당 근린공원, 동부 64호, 그리고 20호 공원. 이 4군데 있는데 거기 계시는 주민들께서 과연 이쪽으로까지 오셔서 그 꽃을 볼까? 그리고 또 기간제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예. 평생학습센터 부지고 거기가 이제 하게 되면은 그것도 사라지게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근데 그 현재 지금 저희가 제초 작업도 하고 매년 관리를 하는데요. 실제 그 보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제 그 환경 개선을 꽃을 심어서 뭐 환경 개선도 하고 주민들 이용도 하고 그런 뜻에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 주변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과연 그쪽으로까지 갈 정도로 이게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최대한 네. 잘 꾸며놓겠습니다. 건너편에만 보시더라도 거기 그 동삭동 그쪽에 이제 시민 그 참여해가지고 그 식재도 심고 그렇잖아요. 그 경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쪽 인근 주민분들이 그쪽을 더 많이 가지, 과연 여기다가 꽃을 심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보러 가자 할 정도로 저는 이렇게 타당한 사업이라고는 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보완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좀 재검토를 하시던가 좀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시행이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에 뭐 여가 공간이나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좀 재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계속해서 건축 허가과 주택과 토지 정보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건축 허가과 보니까 신규 사업이 좀 3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린 리모델링 지원 시범 사업하고 친환경 주택 개보수 주민 참여 의제로 해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지원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건 제가 이따 따로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3건이 올라와 있고 명시효를 보니까 갈곳 1, 2 마을이관 건립 사업이 있는데 1억 7천만 원이 전액 2월이 됐어요. 좀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제 이 진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선정을 하고서 설계라든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절차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이제 이게 예, 부득이하게 명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연내 준공이 불가해서 좀 그 지연이 됐다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그 사업 설명서 70쪽 좀 잠깐 한번 봐보죠. 마을이관 건립 개축 및 정자 관리 사업으로 해서 제가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10억 610만 원이에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 3억 4천으로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 보니까 5억 4천으로 약간 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2022년, 이게 2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뭐 거의 좀 2023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다고 하지만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평택시의 마을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지금 마을 개수가 849개소. 예, 849개소죠. 근데 마을이관이 건립이 된 게 390군데예요. 네.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45.9%, 즉 50%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마을이관 건립 그 예산을 대폭 좀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에 보면 뭐 안 돼도 5군데에서 뭐 7군데 막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뭐 적게 한 해는 뭐 2군데, 3군데밖에 지금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그 마을이관이 없는 곳 50%가 넘는 그곳들을 우선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완전 그 제안이 들어오면 그쪽을 먼저 해주고 뭐 한 30년 이상 되고 그런 데들은 할 수 없는 노후화된 데는 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 차원으로 봐서는 좀 대폭 예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산과는 또 전체적인 또 힐링 금액들을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좀 말씀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예. 근본 올해 이제 5개소가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마을회관 그 신청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 예산 편성은 지금 부득이하게 3개소에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 선정이 좀 추가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증액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뭐 의원님께서 좀 가능하시다 그러면 올해가 지금 3개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3개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2개소는 작년 같은 경우는 2개소 네, 하다가 2개소는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화된 그 마을이관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재건축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네. 기존에 없던 그런 곳만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45.9%가 지금 현재 젖어 있는 곳이고 안 젖어 있는 곳들이 50%가 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마을이관을 지을 때 좀 매뉴얼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을이관은 건축학과에서 지원을 해서 짓는데 이게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1, 2층 지은 상황에서 1층을 뭐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그 노인정으로 대부분 또 노이자 시설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좀 매뉴얼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설계만이라도 마을이관을 짓때 1층은 노유자 시설의 규정에 맞게끔 설계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완공을 하면 나중에 그 마을이관이 완공되고 나서 바로 노유자 시설로 다른 투자를 않고서도 바꿔서 바로 노인정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냥 일단 마을이관을 1층, 2층을 져놓고 나서 나중에 노인정 지려고 이제 노인정으로 전환시키려고 이제 1층을 하다 보면 뭐 장애인 시설도 해야죠, 통로도 만들어야죠, 또 다시 손을 대야 되는 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나와서 이건 부서가 틀리지만 그래도 좀 이런 주민들의 피해가 안 나오도록 매뉴화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이관을 보통 지으려고 그러면 도시화된 지역은 괜찮지만 시골 같은 데는 보통 이제 도로폭이 3m만 확보만 되면 마을이관이 뭐 질 수 있지만 노이자 시설은 또 강화가 돼서 4m예요. 근데 뭐 도시화된 지역이야 뭐 3m 확보된 데들이 많지만 농촌 같은 데는 또 3m를 확보한 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3m고 4m는 개발행위 하는 그 자체부터 용도들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도로폭이 그렇게 넓은 데들이 없고 대부분 마을 안끼는 뭐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도 4m는 거의 안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그 또 노유자 시설로 바꿀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화는 한번 좀 시켜놓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마을 개보수 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이관은 뭐 관리 자체가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은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지원하는 것도 또 틀려요. 대부분 1층이 이제 노인정으로 가죠, 그렇죠? 2층이 이제 마을이관으로 가고 왜냐하면 1층 같은 데는 이제 어르신들이 통행하기가 좀 2층까지는 힘들으니까 1층에다 대부분 한다고요. 근데 이게 노후화가 돼서 25년, 30년 된 데들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누수가 돼서 옥상에서 물이 새요. 그 벽을 타고 그럼 마을이관을 통해서 1층까지 내려와요. 노인정까지. 그럼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도배장판 예를 들어서 한다는 가정에서 놓고 보면 2층에서 이제 지원을 우리가 이제 그 보조를 신청을 했을 때 안 돼요. 1층은 되고 노인장애과에서.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층 고쳐놔봤자 2층에서는 그냥 그대로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려면 동시에 해야 돼요. 아니면은 2층 먼저 하고 1층을 나중에 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노인장애과에도 신청하고 건축학과에도 신청을 해버리면 건축학과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노인장애과에서 그 보수비를 보조 받아봤자 저는 의미가 없다. 이거는 설세 낭비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협업 관계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매뉴얼을 한번 시키고 그렇게 동시에 들어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저는 먼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3쪽 보면 그린 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 이게 지금 그 국토교통부하고 한국토지공사에서 그 했던 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하고 유사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전액 시비로 돼 있는데 지금. 예, 지금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그 민간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린 신규 사업 내용은 그 소규모 공동주택의 그 보시면은 창호나 에너지 개선에 대한 사항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촉진하는 차원에서 그린 리모델링이 선정됐을 때 저희 시에서 공사비의 총액 50% 범위 내에서 1,000만 원을 세대당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에 제가 그때 그 국정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그 어린이집들 LH에서 이 그린 리모델링 공모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신청을 해서 일부 그 받아서 고친 데들이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 사업의 일환인 건지 아니면
그런 성격의 사업인데 시에서 별도로 오는 사업인지 좀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러니까 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저 LH에다 신청할 경우에 네. 선정이 되면은 그 해당 공사비에 이자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 이자를 지원하는 거 가지고는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적어지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촉진하려고 저희가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저희 그 녹색건축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신규 사업이지만 네. 지금 이미 뭐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지금 유사 성격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또 거기에 공모해서 된 또 저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뭐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페이지 75쪽 저희가 그 작년에도 이 주민 참여 사업으로 인해서 좀 그 모 재단 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거는 주민들이 직접 그 시 예산에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좀 하게끔 하는 제도인데 이거를 일부 악용을 하면 과에서 일부 하고자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실린 금액에 의해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일부 그 주민 참여 예산제로 포장을 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별도로 따내는 그래서 실제는 제안한 사람은 있지만 실제 성격상 그 시에서 직접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전에 한번 모 재단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주민 제안서하고 그 다음에 회의록을 보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거는 같아요. 맞죠? 네?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참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참 제안자가 직접 제안자는 별도가 주민입니다. 있어서 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안하신 분의 제안서하고 그다음에 회의록을 이렇게 제가 검토해봤더니 뭐 일반 민간 영역에서 제안하신 분이 맞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뭐 이런 거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6조 또 신규 사업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이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이게 이제 도에서 사업을 신규로 이제 편성을 해서 도하고 저희 시하고 이제 7대3 매칭 사업으로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택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가는 신규 사업이 지금 공공주택 노후 승강기 지원 사업 도비 하나하고 뭐 명시월은 전혀 없어요. 그 페이지 그 82쪽 좀 한번 잠깐만 한번 봐보죠. 지금 그 21년도 2021년 예산이 본예산 예산이 7,160만 원, 22년이 7,880만 원이었었는데 2023년 예산이 5억 5,726만 원으로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 증액은 이제 신규 사업으로요. 예. 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네. 아마 4억 8천에 계산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 용역비로 해서 지금 4억 8천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그 인근에 있는 도시들에 대한 그 발주 금액을 제가 보니까
화성시가 저희보다 좀 그 인구가 많죠, 그렇죠? 예, 예.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그 2022년에 발주한 금액을 보니까 4억 5천 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군포시가 3억 5천 998만 5천 원이고, 부천시는 2020년도에 발주했는데 3억 699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용인시가 2017년도 발주했을 때는 2억 9,681만 2천 원, 고양시가 2015년 발주했을 때는 2억 7,819만 원인데, 일반적으로 봐서 화성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발주 금액이 평택시가 훨씬 높아요, 예산액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실제 이게 발주 들어가서 입찰 과정을 거치면 이 금액보다는 지금 제가 불러준 대략 인근 도시의 금액들을 감안하면 상당폭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거 산출 근거는 이제 그 엔지니어링 기본 단가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고요. 예. 보통 이제 품셈 적용해서 저희들이 아마 그 계산 금액은 아마 용역 계산 금액 한 100%를 적용해서 아마 계산된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뭐 용역을 발표를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낙찰률이 이제 저렴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정이 됐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는 뭐 올해 했는데 4억 5천 10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저희보다 인구수도 훨씬 많은데 예. 그렇다면 이 금액을 일부 저희가 삭감을 해도 화성시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다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저 품셈이나 대가 기준에 의해서 100%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아마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는 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공동주택 감사위원 수당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산출내역에 페이지 84쪽이죠. 그 산출내역 중간 정도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그 비굴안에 보면 감사일을 4일에서 3일로 단축을 했어요. 그렇죠? 예. 단축을 해서 금액이 약간 줄어들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감축한 이유가 뭡니까? 또 이제 저희들이 감사위원을 대동해가지고 이제 감사를 금년도에 한 4일 정도 감사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근데 3일로 감축을 해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은 다 감안이 되기 때문에 하루를 좀 단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2022년도 본예산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감사기간 연장 및 수시감사 수요가 증가해서 3일에서 4일로 늘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반대로 바로 그렇게 늘려놓고 이제 수요가 좀 덜 한 것 같으니까 줄였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게 수요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 깎아서 내려온 거니까 뭐 그죠? 상관이 올해 이제 예산 감사를 뭐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3일도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85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 지금 예산 집행률이 82.5%예요. 이 공동주택이 뭐 사용 검사일로부터 이제 5년 경과된 주택,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제 3년 후에 우리가 신청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용 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은 세입자 과반수 이상이 입주하고 25년 경과된 주택, 이런 데가 지금 세 번째 안 같은데 해당되는 게 지금 평택시에 있습니까? 예, 한계단 송탄 지역에 한 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검사를 지금 현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가 된 상황이고 경과가 한 25년 이상 지났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좀
그 사업의 이제 사용검사나 중공검사를 택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대로 이제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사용검사 처리가 안 된 거고요. 어떤 더 타법률에 의해서 이제 등기가 나고 그래서 입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계속 입주한 상태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뭐 간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입주해서 살기 때문에 같이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을 지금 저기 지원한 적이 있나요? 실적이? 예, 이런 지원한 실적이-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국도비 비용 지원받은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일반 아파트에서 보면 장기 수선 충당금을 그 일정 부분 적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래 그 장기 수선 충당금에서 대부분 이제 그런 노후 예, 시설이라든가 자체 내에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그 다시 그 비용으로 사용하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그거 쌓는 건데 예. 이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다음에도 나오지만 이제 일반 공용주택들 노후화된 데들 조그만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지원 그런 걸 감안하면 어떤 게 나은 정책인지 좀 고민이 좀 갈 때가 있어요, 사실은. 예. 관리소도 없는 그런 뭐 그 연립주택이라든가 작은 주택들 같은데 그런 데들에 대한 지원하고 이게 충당금을 이제 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쌓여 있는 경우 지난번 뭐 우리 이은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선 아파트들이 상당히 이제 잘 짓는데 5년이면 사실 되게 좋은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뭐 이건 지원을 안 해라 이게 아니라 효율적인 그 분배를 놓고 보면 어떤 게 옳은 정책인가는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노후화된 뭐 일반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지원을 좀 대폭 좀 강화해야 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수요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은 후에요. 예.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평가 항목에 보면은 이제 노후도 또 그런 사항이 이제 평가 항목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지금 평가해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랑 연계해서 보면 그 88쪽에 보면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등 지원 도비 사업 이것도 사실 보면 아까 그 사업에 포함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이쪽의 사업들에 대해서 시비가 지금 3억 9,200 정도가 들어가고 도비가 1억 6,800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이중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 조정을 해도 근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승강기가 지원이 되는 단지는 또 뭐 노후 단지 지원이 대상이 안 되겠죠. 네. 뭐 양쪽에 다 배정이 될 수는 없는 예. 상황이고요. 이 승강기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이제 어떤 사업이 그 도에서 이제 일부 지원이 돼가지고 일부 이제 그 시하고 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도에서 어느 지침이나 운영 규정이 내려오면 그게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일부 어떻게 됐든 고민되는 부분이 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토지정보과 지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 한 건이 있고 명시유월이 한 건이 있어요. 이 명시유월은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이죠 이게. 이게 왜 명시월이 발생이 됐죠? 좀 이거 간략하게 같은 경우는 조정금 예. 이의신청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명시효를 좀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신청에 의한 예, 조정금 기관 지급이 미도래로. 지연돼서 그렇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LED 도로명판 설치 사업도 이게 주민 참여 사업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해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주민 제안서 좀 제가 직접 받아봤어요. 제안서고 회의록을 봤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물론 저는 주민이 제안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약간 퀘스천인 물음표가 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제안이 된 거죠?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그 화천 일길 그 지역이 예. 그 좀 주택가이면서도 좀 어둠침침하고 저기 하다고 그래가지고 예. 거기로 이제 그 LED 도로명판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어떤 그 셉테드 효과도 있고 좀 주민들 야간에 통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제가 평가를 합니다. 일단은 95쪽 한번 보고요. 지금 이게 토지 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 산정 기준들인데 이게 지가 산정을 할 때 이게 기준점들이 이제 기준점을 어디로 정해놓고 거기 그 기준점에서 어느 정도 거리 안에 있는 토지들은 그 기준점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적용을 시키잖아요. 예. 이게 좀 그 일부 지난번 보니까 제가 그 초선할 때 보니까 약간 불합리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지역을 놓고 본다면 뭐 석정리가 있는데 홍월리는 저 맨 끝이에요. 예. 석정리는 그래도 안중 쪽에 좀 가까이 가 있고요. 근데 저 홍월리 쪽을 갖다가 구석쟁이 있는 데를 기준점으로 잡아주면 당연히 그 석정리 쪽에 있는 그 집가들은 낮게 산정이 되겠죠. 한참을 들어가서 시골 쪽에 있는 땅값을 기준으로 따지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예. 이런 것 마냥 이 불합리한 그 기준점 개선에 대해서 솔직히 현황 파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그 대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예, 물론 그런 걸 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 표준지를 일단은 다 이제 그 지역별로 용도 지역별로 다 선정을 합니다.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토부에서 그 저기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의견을 물으러 오죠. 그 의견 물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불합리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저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여기다 표준지를 더 심는다든지 아니면 용도 지역별에 달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용도 지역에 따라 가지고 용도 지역별로 그러니까 표준지 하나에 최소 개별 필지 5필지 이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현황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적 불합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처음 필지가 있는데 그걸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지적에 대한 어떤 그 지적선에 대한 그 불합치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묘한 경우가 그 지적을 새로 분할하려고는 처음 그 필지는 계획관리지역인데 그 경계선이 바로 자연보존관리지역이에요. 근데 그 불합치가 나오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약간 안쪽으로 나와가지고 본래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던 지역이 그 자연보존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제가 그런 경우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뭐 대책 같은 거는 없습니까? 그 토지가 분할이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이 이제 2개가 구분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가 한 필지에 대해서는 지가를 산정할 때는 2가지 용도 지역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분할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분할된 필지 이제 용도 지역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럴 경우에는 용도 지역대로 분할을 했을 경우는 용도 지역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표준지를 적용을 해가지고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그래서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 불합치가 나오면 그거는 본래대로 맞춰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이 계획관리지역에 있던 땅이 일부가 보존관리로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네. 그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또 손해 보는 상황이 오거든요. 지가나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나 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그럴 때는 어떻게 그거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어차피 지금 용도 지역이 다르잖아요. 예. 두 양쪽으로 예, 갈라서 예, 예, 줘가지고 그거는 어떤 해결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용도 지역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아 그래요? 예. 좀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수 같은 있겠는데요. 예. 최대한 용도 지역별로 그 분할해가지고 면적을 맞춰서 저기 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그런 사례들이 좀 뭐 시에서 좀 많이 발생합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건축허가과 주택과 토지 정복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 73페이지 보면 그린 리모델링 지원 시범 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5천만 원. 이게 뭐 하는 거는 좋은데 네. 지극히 이게 전시성 그 예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하는 거예요. 이게 5군데 세대 한다고 크게 뭐 티가 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왕 해주는 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 뭐 심의위원들이 있겠지만 이 많은 세대 중에서 어디를 과연 선정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추후에 이게 이제 선례로 남아서 추후에 지원 확대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좋은 선례로 남을 텐데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네, 지금 이 시범 사업은 그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고민이 아니고 너무 안 해서 이거를 너무 안 한다. 너무 안 하셔서 공동주택 그 소규모 공동주택 그 지원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 그린 리모델링을 신청하는 세대가 있는 공동주택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도 해서 근데 지원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억지로 또 하시려고 해요? 이거를? 지금 그 저희가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을 이제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하게 되면 겉에 이제 그 방수나 도색이나 이런 것들만 하는데요. 실제로는 안에 그 창호 교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그 외부 환경 정비서부터 내부까지 그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같이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실효성이 참 딱히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는 거고요. 75페이지도 좀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이제 1,000만 원짜리 개보수 사업을 10개소를 하겠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정 기준이 어떤 것이냐. 네. 이것도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까? 지원 세대가 예, 이것도 지원자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한 10% 정도 되나요? 50%입니다. 이게 자부담이 50%예요. 예. 아무튼 요거는 어떤 식으로든 선정 기준 같은 건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 네. 심의 자체도 형평성에 좀 맞게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이잖아요. 네. 주민 예산 같은 경우에 가장 우려스러운 게 지역적으로 편협적인 어떠한 지역에서 이해 충돌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해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 전부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네. 76페이지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업이죠, 다. 네, 이건 이제 그렇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네. 저희 이제 2개소 신청을 해서 매칭이 돼서 내려온 네. 사업입니다. 아무튼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네.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주택과 같은 경우에 주택행정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 8천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그 사업 취지는 뭐죠? 저희들이 그 대도시는 그 기본적 법에서요. 네. 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10년 단위로 아마 재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예, 이제 처음 제정해서 이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계획이라고 하면 이제 뭐 대충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기본 계획에 대해서? 기본 계획 안에는 그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목표한 이제 기본 방향이 제시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기본 계획 등 관련 이제 도시계획법상 이제 그 내용인데 검토돼야 되겠고요. 그 리모델링 대상 공동체 현황 조사면 수요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이제 기본 계획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고요. 이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적 영향성 뭐 그런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게 그 대단히 그러니까 조그만 공동주택 말고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전면적인 리모델링 사례가 평택시에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 계획도 여기에 이제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충분히. 예. 그렇죠. 예, 예. 기왕 한번 세워놓는 이런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 매뉴얼에 의해서 이런 리모델링 사업도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강기 지원서 이것도 뭐 실제 또 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 지금 지원 사업비에 이제 승강기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저 시하고 도하고 매칭 사업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예, 별도로 아마 개상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시위 매칭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한 70%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무 관리 단지하고 비의무 관리 단지하고 이제 나눠서 지원을 하나 보죠. 이제 이건 아직 도에서 어떤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운영 규정이 안 내려왔고요. 그거 내려오면 아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지원 그 단지가 좀 많이 있죠. 지원 주택들이. 요 근래 지원 들어서 우리 요구하는. 지원 사업비에 승강기 교체에 관한 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노후된 이제 공동주택이 예, 예, 많이 예, 생기다 예. 보니까 알겠습니다. 요런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 기준이라든지 또 뭐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예. 이해 충돌이 되지 않게끔 예, 예, 각별히 알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이게 신장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이런 게 왜 위탁 사업이 돼 버리죠? 뭐 무슨 사업이길래 이게 도시 위탁 사업비로 들어가죠? 이게 특별회계인데 공모 사업이에요? 국토부 공모 사업인데 다 12만 들어가 있어요. 왜? 아 여기 우리 거만 3억이고 국비가 왜 이렇게 돼 있죠? 총 사업비가 뒤에 총 사업비는 요거는 그 우리 동네 살리기에 예 공무 사업인데요. 거기에 공원 소규모 공원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공원 옆에 그 빈집이 하나 있어요. 예. 그거 매입하는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아 매입비. 예.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매칭하고 이 매칭비입니다. 또 국토비인데 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집이 꼭 필요하니까 이걸 매입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공원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또 필기에도 나왔어요. 그래 그게 또 해피로면 그 빈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비로 매입을 해서 그 공사는 이제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도시공사에. 그래서 다 위탁비로 그냥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 이 주택국 뭐 예산보다 아까 과장님 말씀 저한테 전원해 주셨지만 도시공사 예산이 8,200억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뭐 출자 출연 동의는 뭐 물론 이제 기획 행정에서 다 받지만 저희가 별도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마련돼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주택과 70회 건축하고 없고 7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아까 뭐 의원님들이 다 이제 한 번씩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마을 그 해관 및 정자 관리 건축비 해서 이제 5억 4천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비 1억 8천 곱하기 상계소에서 5억 4천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세 개소를 그러면 한 개 마을회관 만드는데 1억 8천씩 이게 산정한 건가요? 네. 근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마을회관 1억 8천 갖고 지을 수 있어요? 이제 그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마을에서? 예. 이게 지금 그 노인정도 만들어 드릴 때 여기 이제 장애인과 거죠. 이게 최고 그 전세금을 하든 사주거든 뭐 최고 금액이 1억 8천까지가 이제 노인정 만들어 주는데도 이렇게 걸리는데 네. 이게 1억 8천 가지고 마을회관 짓기는 이거는 택도 없는 금액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몇 프로인지는 몰라도 이게 금액이 이게 마을회관을 져준다 하면 이 금액 갖고는 너무 한 개 마을에 어려운 것 같아요. 자부담 비율은 이제 10%고요. 예. 그 추가되는 이제 비용은 마을에서 이제 건축비를 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택시 전체 마을회관이 한 850여 개 정도에서 지금 돼 있는 곳이 390개 마을뿐이 없잖아요. 없는데 이게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마을회관 지어달라. 근데 적당한 뭐 토지도 없고 뭐 공유나 뭐 이런 것도 없고 누가 또 선뜻 내놓을 수도 없고 마을 기금이 있어서 살 수 있는 처지도 아니 되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시골 같은 데는 누가 진짜 이렇게 땅 토지 같은 걸 선뜻 내 주셔가지고 지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럴 텐데 도시 같은 지역은 지금 마을회관도 없고 노인정 없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이러는데 이 금액 같은 거 1억 8천 정도는 한 개 마을이 5억 4천이라고 하면 몰라도 이게 세 개 마을 1억 8천은 너무 적은 비용인 것 같아서 이것도 차후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네, 뭐 하여튼 뭐 더 증액하는 게 저희도 그렇죠. 맞다고 보는데요. 예. 그게 이제 저희도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1,000만 원을 지금 상향을 시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진적으로 상향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글쎄 이게 이제 진짜 마을 회관다운 마을을 좀 만들어 드리려면 이게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아우성이에요. 토지도 없고 어디 들어갈 만한 곳도 없고 이제 이래서 마을 회관뿐만 아니라 노인 회관도. 그래서 차후에 이런 예산 같은 거는 앞으로 좀 이렇게 해서 한 개를 짓더라도 1년에 뭐 한 개, 두 개를 짓더라도 예산을 좀 증액을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린 뭐 리모델링 시범 사업 이것도 그 선정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뭐 저기 그 73페이지요. 본인들이 신청을 별로 안 넣는다. 왜? 본인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밖에 페인트 칠만 해주고 방수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내부 시설 창호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규모 있는 좀 내용이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신규 사업으로 하시긴 하는 거지만 그런 신청자가 저기 같이 함께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공모 선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뭐 75페이지도 다 신규 사업인데 주민 참여 사업으로 이것도 말씀하신 거라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 토지 정보과 한번 볼게요. 여기 114페이지에 보면 국가 지정 번호 일제 조사 도비 내려온 게 있네요. 가격은 얼마 되진 않는데 이게 그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등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도로를 치다 보면 그 표지에 이렇게
뭐 지정 메토 이렇게 그 번호가 돼 있는 거 이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네. 불악산에서 어떤 사고가 한번 일어났었는데 그 구급이라든가 뭐 헬기를 부르는데 그 지점이 어디냐 모르죠. 당황해서 어딘지 모르는데 이게 표시가 있음으로써 그 번호를 얘기를 해주니까 금세 이렇게 구급할 수 있는 그 저기 뭐야 차량이라든가 헬기가 막 오더라고요. 저는 네. 이거를 한번 옆에서 봤어요. 굉장히 유익한데 이게 그 지금 국가 지점 이게 20점이라는데 평지에 15개를 더 만드신다는 건가요? 산에는 5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 이게 국가 지점 번호가 총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그 400몇 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400. 가서 잠깐만요. 뭐 지금 저기 뭐 하면 자료를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요. 요런 거 시점은 굉장히 이렇게 좀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 그리고 재난 안전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그 저기 시설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우리 평택시에서도 노후되거나 낡은 이런 거는 좀 보수를 좀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좀 봤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신규 도시 개발 사업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의동 뭐 358의 4번지 약 15,000평에 3,400세대 정도 2030년까지 요거를 이제 개발 사업을 하신다고 여기에 이제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30년도인데 지금 우리가 2억 4천 중에서 이번에 1억 5천을 요구한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우리 그 타당성 조사 의뢰 그 조사비인가요? 네, 조사비 의뢰비입니다. 의뢰? 예. 예. 행안부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소사지구라든가 용의지구 쪽에서 마지막 남은 이런 토지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계획이 언제까지 여기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업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개발 계획하고요. 예. 저희가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행안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인구 배정은 됐나요? 아직 인구 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예, 아직 안 돼 있고 예. 이게 15만 평 정도면 이것도 큰 단지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거기에 그 기남 방송에서 쭉 가다가 양쪽에 왼쪽에 이제 이렇게 토지 마지막 남은 토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잘 정리를 하시고 이게 그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거 비용은 그 약정 수수료 기본 수수료하고 부가 수수료 이거 지불한 금액이라고 쓰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영입니다. 주택 건축 허가 건축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책자에 보면 72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75쪽에 보면은 이제 친환경 주택 개보수 사업, 76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은하 의원님이나 또 뭐 강정구 의원님이나 다들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예산이 지금 보면은 본 예산 올해 연도에 5억을 세웠다가 추경
3억에서 8억이 이제 예산을 소진을 했어요. 네. 근데 내년도 예산이 다시 또 5억이에요. 그럼 또 추경을 또 세우시는 건가요? 네, 수요를 감안했을 때 추경을 세워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5억 추경 세울 계산을 하셨으면 아예 그냥 본예산을 8억으로다가 하시고 또 추가 지원자가 있으면은 또 이 추경을 세워서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놓고요. 혹시 그 신청자나 지원자가 있을 때 그 수요에 따라서 예산 범위가 꼭 8억이 아니고 뭐 넘을 수도 있고요.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에 따라서 그 추경에 감안을 해서 좀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5억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연수가 가면 갈수록 계속 증액이 되지 줄어들 확률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가 바뀔수록 계속 그 신축 연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몇 년 이상 공동주택이죠? 10년 이상 10년? 예.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뭐 실적으로 관리자가 없어서 그게 또 선정하는데도 좀 신청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파트는 몇 세대 이하예요? 건축 허가를 받은 대상 규모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승인 대상은 이제 주택과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요. 기준은 15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노후주택에 대한 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인데 우리가 평택시에 아마 주택가 다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몇 년도에 그 준공이 떨어져서 지금 이제 주거하고 있는 그 지역에 공동주택이 몇 군데가 있다 지역별로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0%에서 30%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지만이 뭐 최하 뭐 5년 이내에 어떤 이런 사업의 성공 목적가 달성이 될 수 있고 계속해서 적은 그 예산을 만들어 놓고서는 뭐 아이들 어떤 그 간식 주는 식으로 그렇게 뭐 시간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기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어차피 노후 주택에 대한 보수 비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내년도에는 잘 세우셔가지고 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그 지원할 수 있게 보수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좀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목마른 사람들한테 물을 공동적으로 똑같이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역별로다가 조금씩 물을 줘버리면은 갈증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기다리느냐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예. 그 지금 이제 향후 5년 이내에 네. 대상지가 3천 이제 다가구 주택 기준으로 한 3천 저 호가 됩니다. 3,000호 대상이.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매년 한 80호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예산으로 한꺼번에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000호? 8,000호? 3,000호? 앞으로 대상이 3,000이 늘어납니다. 5년 네. 이내에. 그럼 뭐 그 대상 3,000호에 대한 대상 그 공동주택을 네. 이거를 해결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볼 때 지금 한 30년 더 걸리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계속 매년 8억씩 세워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대상 세대 수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예, 말씀은 이 목적에 맞냐 그 얘기예요. 예산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지금 전체에 대한 거를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이 소규모 주택의 안전이나 이런 그 문제가 없도록 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계획을 좀 수립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신규 사업에 대한 뭐 그런 예산도 계속 세우시고 그랬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예산도 그냥 연례식으로 원래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뭔가 그 효과성 있고 효율성 있는 그런 그 보수 사업으로 다 해서 그 기간을 좀 최대한 땡겨서 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75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1,000만 원 지급인데 주택 개보수 사업이 이게 자부담금은 없습니까? 자부담이 50%입니다. 그 1,500 견적이 1,500 나오면 1,000만 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거라 1,500이면 750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지급이면 2,000만 원. 네. 견적 보수비 견적 나오면 1,000만 원 지급해 주시는 거네요. 이거 올해는 이 예산이 없었고 신규 예산이죠? 네, 신규 예산입니다. 이런 거를 공모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십니까? 지원 신청을 받을 때요. 네네. 지금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은 LH에 그린 리모델링 신청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야 그 선정되고서 공사가 완료가 돼야 저희가 1,0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공사비의 50%를.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뭐 이게 설계도 있어야 되고 뭐 지금 이거는 그 에너지 성능 개선을 20%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단열 창호 발코니 쪽에 단열 창호만 교체를 하면 태양열 뭐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가능은 한데 그 다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이제 태양열은 설치가 이제 거의 안 하고요. 창호를 교체하고 내부에 단열재 정도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사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수준에 맞출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1억 예산을 세워서 1,000만 원씩 10가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올해 뭐 처음 그 시행하는 내년에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어떤 그 효과가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 이 예산도 차기년도에는 많이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상수도 수압이 이제 예를 들어서 평택에 이제 그 지역별로 이제 뭐 수압이 좀 조금씩 차질이 있겠지만은 어떤 지역에서 수압이 낮다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상하수 사업소에서 어떤 답이 나왔냐면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시오 이렇게 답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세입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그 상하수 사업소 그 소장님한테 건축 그 신축 행위를 할 때 그 물에 대한 부분도 그 건축 허가과에서 준공 검사를 할 때 수압이나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가지고 그 가압펌프에 대한 시설은 건축주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합니까? 수압이 낮은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 건축 허가하고는 좀 관련이 없고요. 상하수도 저 수도가에서 저기 할 때 고지대라든지 조금 수압이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최소 1.5kg 이상이 돼야 되는데 고지대 같은 경우는 좀 수압이 낮아서 평상시에 물 많이 쓰는 시기에는 좀 그 어려움이 있고 야간에는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도가에서 그 급수를 공급을 하면서
그런 거는 좀 조율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근생 건물에 예를 들어서 뭐 10개든 15개든 그 사무실이든 뭐 주거든 뭐 일반 근생이든 1종이든 2종이든 어떤 그런 들어와서 세입자들이 사용을 할 때 전반적으로 수압이 낮아가지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근데 건축 그 건물주는 나몰라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여럿이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그거 설치했는데 뭐 700~800만 원씩 들어가고 한다니 누가 나서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 건축주가 그런 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준공검사 시에 가능하냐 그런 얘기죠.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아마 그 수업 문제는 수도과에서 아마 그 급수공사를 그 인입을 하면서 낮은 지역은 아마 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낮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개선 대책을 요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나중에. 저기 수도가에 지금 전체적으로 그 수압이 높낮이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기 위해서 개선 방향이나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택관가 건축관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공용시설에는 이제 어린이 놀이터가 있을 수 있고 뭐 체력을 위한 그 뭐 테니스장이라든지 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게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소규모 공원이 이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을 거의 안 해가지고 이 폐허가 돼 있는 그 상태죠. 폐허. 이런 부분을 개선 사업을 할 때는 그 아파트에 사시는 그 주민들께서 뭐 70% 이상 동의를 해줘야지만이 그거를 뭐 이행할 수 있다 그러는데 뭐 어떤 그 법안이 맞는 거예요? 글쎄 이제 단지 내의 부대 복리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은 아마 그 자체 이제 관리 규약이나 어떤 그 규정에 의해서 아마 관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뭐 어디 특별히 뭐 규정된 건 없고요. 관리 규약에 따라서 아마 운영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800세대예요. 1800세대에 거기 그 주거하시는 분들이 거의 80%는 세입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인들은 딴 데서 사시는 거고 아파트를 임대를 다 놓은 상태죠. 그런 데에서는 이제 그 관리소장이라고 그러시나?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그 건축 그러니까 아파트 그 주인분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 70% 이상을. 근데 그 아파트의 주인분들이 본인들이 살질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다들 세입자니까는. 그래서 동의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인데 이게 뭐 1, 2년 갈 게 아니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역은 이제 세계동인데 이걸 뭐 평택시에서 어떤 뭐 개선 방안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어떤 뭐 보수에 의한 뭐 세입 동의율에 관한 사항은 아마 그 대부분 이제 관리 규약이 아마 사용자로 돼 있을 겁니다. 사용자는 뭐 그 이제 건축주가 아니라 세입자도 이제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관리 규약에 건축주가 아닌 세입자를 규정을 해서 세입자가 동의를 하면은 이게 동의율로 봐서 아마 그렇게 관리 규약 운영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 규약이라든지 자체 어떤 그런 그 운영에 대한 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소장님하고 동대표분들하고 의견이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문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그 관리 규약이라든지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그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좀 그거를 주시면은 제가 좀 참고를 해서 그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게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주거하고 있는 분의 동의를 받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마 그거는 그 관리 규약에 그렇게 동의 대상자를 아마 사용자로 아마 명기가 되면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그 89쪽 보면은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면은 아파트에 이제 아파트나 이제 다세대 주택 뭐 이런 쪽에 경비하시는 분들이겠지. 거의 이제 뭐 청소 경비하시는 분들이 거의 청소까지 다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뭐 실내 청소는 따로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외부 청소는 이제 경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그 좋은 사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아니다. 뭐 이런 답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경비가 자러 왔냐 이 얘기예요. 잠을 자러 왔냐. 어? 집에서 닦고 집에서 잠을 자고 여기서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분들도 휴식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아파트에 이제 뭐 경비를 담당하시는 분 아니면 청소 영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그 대상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뭐 어떤 단지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거는 어차피 이제 그 영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그렇죠. 이제 그 경비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인권에 관한 사항이 지금 존중되는 시대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환경분에 관한 사항을 기도와 지속적으로 아마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훌륭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지금 이제 예산이 이제 1억이잖아요, 1억. 내년에 1억 4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훌륭한 사업인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조금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좀 들려서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사실. 황당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그 근로자분들에 대한 복지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좀 증액을 해서 이 부분도 그 밤새 경비를 하시고 또 낮에 또 뭐 주변 환경 정화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좀 바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예산 증액을 좀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광고비가 지금 적자인가요? 5개 광고비요? 수입이? 아니 세입이 적자는 아닙니다. 광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지금 그 불법 스티커 부착에 대한 광고라든지 명함형 그 도로에 깔려서 날려다니는 그런 명함형 광고라든지 뭐 전주나 그 가로등 이런 기둥에 부착하는 이런 그 스티커형,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에 부착하는 스티커형, 뭐 이런 등등 광고가 사실 불법 광고가 많이 그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좀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뭐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불법 광고물,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수막이 있을 게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단지나 명함용 스티커 같은 게 이제 대상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수거 보상제가 아마 도입이 되면서 아마 일부 분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단지용이나 명함을 뿌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단속에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제대로 아마 수거나 어떤 제재 사항이 아마 제대로 못 미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거는 기간제가 좀 저희들이 이제 단속 수거 요원들이 이제 부족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아마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이제 뭐 기간제를 아마 별도로 아마 그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뭐 운영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 그 광고물을 무단 배포하는 그런 그 사례인데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그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엄격하게 벌금을 그 과태료나 벌금을 그 부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지. 이거 새벽에 그 환경미화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계세요. 특히 그 평택 시내에 그 젊은 분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뭐 한 야간 심야에 거의 이제 이렇게 뿌려져서 그 다니는 그 시민들한테 아주 그 불청스러운 그런 그 내용인데 그 뭐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지자체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거를 이제 그 제거할 수 있고 수거할 수 있고 아마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아마 더 확보를 해서 지금보다는 좀 나은 그런 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뭐 저도 그 전에도 어떤 그 시청에 그 회의가 있으면 이런 그 전단지 불법 그 살포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뭐 개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고 그 명함 자체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연락을 하면 다 뭐 전화번호가 없는 전화로 나오고 막 또 그 무슨 전화라고 그럽니까? 그 이름도 그 추적할 수 없는 그런 전화번호를 사용을 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우리 평택시인가 어디 가다 보니까는 그 전주에다가 스티커 부착을 못하게끔 뭐 이렇게 감아놨던데 그 평택시에서 그런 게 있나요?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신호등이나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광고물이 부착할 수 없게끔 방류 그렇죠. 예, 그런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그게 아주 어느 분이 착안했나 아주 훌륭한 그 착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 인상을 찌푸린 일이 없도록 어떤 그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뭐 사경 취역 예산이라든지 우리 도시주택국에 관련돼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사업을 하시려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 의원은 뭐 예산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리 그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업의 시행 목적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는 우리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일단은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좀 확인차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아무래도 지역구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쪽에 이제 그 신규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용이동하고 소사 4지구 지금 도시개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용이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분동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워낙 지금 뭐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제 인프라 쪽에서 좀 그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항상 민원을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문화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 시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땅이 면적이 좁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도시개발사업 이쪽 용이동 358-4번지 이런 때 들어가는데 좀 계획적 개발이들 확실히 좀 해주셔서 향후 나중에 개발이 되었을 때 용이동 주민분들께서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게끔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소사 4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그쪽에 이제 그 문화재 그 관련돼서 있다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지금 돼가고 있죠? 지금 개발 계획 검토 중입니다. 사업성 타당성 하고요.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주민들과의 지금 소통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계세요? 주민들하고 소통은 아직 하는 건 없고요. 네네. 제 전화 오시면은 저희가 개발 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네, 향후에 리맥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사업 절차를 진행하겠다 말씀드리고 그 리맥이 통과가 돼야 저희가 그 다음 절차가 나오니까는요. 아무래도 그런 과정에서 그 양방향하고의 소통이 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요. 주민들하고도 잘 얘기를 하셔갖고 이쪽이 이제 개발되는데 좀 문제가 없게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마치기 전에 그냥 말씀을 몇 개 드리자면은 그 공동주택단지 지역 사업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나 이제 소규모 주택단지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참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분들에 대한 이제 그 지원으로서 이제 그 부서가 확실히 우리 주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잘 해주시고요. LED 도로 명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민 참여로 올라오긴 했지만 타 시군을 이제 가봤을 때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도 이제 이게 골목길에 지금 보니까 골목길에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도로 명판이. 근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도로에 보면 큰 이제 안내판에도 이런 LED 그 명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었을 때 제가 예전에 한 되게 오래전에 아산시를 갔었을 때도 거기는 먼저 도로 명판을 그 LED로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참 우리 시에도 이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주민 참여에서도 반영이 되고 이제 다른 방향에서도 그런 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이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영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하여 예, 각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에도 시민의 중심 새로운 평택을 위하여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예산 관련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평택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가 한 2조 2천 약 한 2조 2,419억 정도 되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예산을 보면 한 7,766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도시주택구 예산은 한 450억 정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재정 운영 방향이 맞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기반하여 불효불급 예산 편성을 지양하여야 하고 투자사업 우선순위 세밀한 검토 및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 허가과 주택가, 토지 정보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